안녕하십니까. 세미나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영암호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의 키에 대해 발표를 준비한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 재학 중인 한보영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프라이버시 보존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동영암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현재, 양자 컴퓨터의 도래와 데이터 3법의 개정,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방법과 기존 데이터 암호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영암호와 동영암호 연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방법을 소개드린 후 동영암호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영암호 연산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즉 프라이버시 보존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과 최신 동향에 대해 설명한 뒤 모든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현 주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대가 다가왔음을 2019년 구글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억 년이 걸릴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 몇 초 안에 풀 수 있으며 컴퓨팅을 통한 신약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도래에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데요. 현존하는 많은 암호 알고리즘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으로 깨질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한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암호 알고리즘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인데요. 새로이 개정된 법안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가명정보, 즉 비식별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개인정보 보호는 강해지는 반면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져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어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식별 데이터의 양이 적어질수록 개인정보 보호는 약해지지만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져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의 재식별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는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유출 사례의 80%는 고객을 구분할 수 있는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이며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침해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19년 동안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는 14만 건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현 주소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양자 컴퓨터 시대의 상용화에 따른 위험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낮추며 데이터 3법의 활용을 위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유출 없이 데이터의 가공, 연산 및 분석이 가능한 동영암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영암호에 대해 살펴보기 전 다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존 방법과 데이터 암호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암호의 역사에 대해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암호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봉건 사회에서도 다양한 암호 방식이 사용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멀리 기밀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사자의 머리털을 깎아 메시지를 적은 뒤 사자의 머리털을 길러 보내면 받는 측에서 다시 깎아 확인하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스키테일 암호, 시저 암호, 악보 암호 등이 있는데 저는 시저 암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저 암호는 알파벳을 순서대로 뒤로 물려 읽는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밑에 그림처럼 A는 D로, B는 E로 바꿔 읽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은 받은 글의 알파벳을 앞으로 3문자씩 당겨서 읽으면 평문을 읽을 수 있었고 몇 문자를 당길지는 송수신자만이 공유하고 있으면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대사의 암호입니다.
근대에서 설명드릴 암호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사용한 에니그마입니다. 에니그마는 그림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기계는 각기 다른 몇 개의 암호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고 원문을 입력하면 전기적 연결에 의해 새로운 암호문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기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암호문을 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니그마는 앨런 튜링에 의해 깨지게 되는데요. 깨트린 방법을 짧게 설명드리면 독일군은 메시지를 보낼 때 처음에 무조건 하이 히틀러를 외쳤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암호문을 해독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를 사용한 암호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용되던 암호 방식 또는 대칭키 암호 방식에서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비밀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송수신자는 비밀키를 통신 전에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면 암호화 키에 사용되는 공개키는 공개하고 복호화에 사용되는 비밀키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송수신자가 사전에 키를 공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도 비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의 도래로 인해 기존 현대 암호 기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암호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암호의 예시로는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이 가능한 동형 암호, 암호문이 평문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형태 보존 암호,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IoT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량 암호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검색이 가능한 암호화 기술인 검색 가능 암호화, 데이터 3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명 정보의 비식별 기술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검색 가능한 기술을 통해 지식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한 동형암호 원천 기술을 보유한 크립토랩의 해안. 이 중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PPDM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개념인 동형암호의 경우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K-익명성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여 다른 정보로 쉽게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K-익명성 기반의 비식별화 기법은 비식별화 대상의 피처, 디멘션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 삭제가 필요해지면서 데이터의 손실의 양이 증가되는 차원의 저주, 즉 데이터 차원이 증가할수록 알고리즘 실행이 까다로워지는 현상 문제로 인해 예측의 불안정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 PPDM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적 처리나 기계학습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함축적인 지식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랜덤화 기법을 통해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PPDM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기본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다른 종류의 랜덤화를 적용시키는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과 모든 개체의 자신의 입력과 계산 결과 이외에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다자간 계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형암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동형암호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없이도 연산할 수 있는 암호입니다. 즉, 데이터의 복호화 과정 없이 컴퓨터로 수행 가능한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복호화 과정에서 오는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뒤에 다시 설명드릴 완전 동형 암호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하면 대수 연산을 무한번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계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동형 암호는 해킹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이며 현재 의료, 금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동형 암호 연산 중 덧셈의 예시입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숫자 2 더하기 5는 7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요. 이를 각각 동형 암호화하여 동형 암호 덧셈을 진행하여도 결과값은 7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동영암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카드와 국민은행을 예시로 들자면 만약에 국민카드에 있는 고객 데이터와 국민은행에 있는 고객 데이터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할 때 각각의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으면 개인정보 유출이 됩니다. 하지만 동영암호를 사용하면 각각 가지고 있는 암호화 키로 각각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암호문을 받아와 암호화된 변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데이터의 연산, 결합,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결과, 즉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영암호의 여러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완전 동영암호부터 동영암호의 다양한 스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암호는 보통 지원하는 연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암호는 덧셈, 곱셈을 모두 지원하는 암호 시스템을 지칭하지만 이 중 하나의 연산만 지원하는 스킴을 부분 동영암호라 부르며 RSA, 엘가멜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반면 두 가지 연산 모두 계산이 가능하지만 연산의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준동영암호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의 종류와 횟수에 제한 없이 임의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 시스템을 완전 동영암호라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완전 동영암호가 우월하지만 실제 응용 분야에서는 효율성과 편의성 등의 이유로 준동영암호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전 동영암호의 스킴과 각 스킴에 대한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내용 외에 자세한 설명은 참조 논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동영암호 스킴은 BGV입니다. BGV 스킴은 저자들의 성을 딴 이름이며 평문 데이터의 구조는 int입니다. 완전 동영암호 2세대이며 해당 스킴의 가장 큰 특징은 곱셈 시 생기는 노이즈 크기를 줄이는 기법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재부팅 없이 가능한 곱셈의 연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부트스트래핑이 없으면 완전 동영암호라 불리우지 않지만 해당 스킴은 부트스트래핑 없이도 많은 수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스킴은 4명의 저자에 의해 발표된 TFH 스킴입니다. 평문 데이터의 구조는 비트이며 3세대 동영암호입니다. GSW 및 해당 링 변형을 기반으로 하는 동영암호이며 부트스트래핑의 시간이 0.1초 미만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를 위해 부트스트랩 키의 크기를 축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해당 스킴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C, C++ 라이브러리로 제공되어 10개의 바이너리 게이트, AND, OR, XOR 등과 멀티플렉서 게이트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개발한 4세대 동영암호 CKKS 스킴에 대한 설명입니다. BGV와 동일하게 스킴을 개발한 사람의 성, 천, 김, 송을 따와 CKKS이며 평문 데이터의 구조는 더블입니다. 실수와 복소수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이 가능하며 부트스트래핑을 통하여 무한번 연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근사 계산을 통해 노이즈 증가를 제어하여 부트스트래핑의 수를 줄여 다른 알고리즘보다 빠르다는 장점을 가진 동영암호 연산입니다. 같은 길이의 암호문 연산이 가능하며 정수와 암호문의 연산 또한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동영암호 스킴을 활용하여 개발된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IBM에서 만든 헬립,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만든 실, 그리고 크립토랩에서 만든 해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보안연구실에서는 크립토랩과 함께 해안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암호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동영암호를 사용한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신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동영암호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완전 동영암호의 경우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대수연산을 무한번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기계학습과 같은 고차원 연산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동형암호 머신러닝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먼저 동형암호와 연산으로 이루어진 동형암호와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동형암호화된 데이터로 예측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학습된 예측 모형에 동형암호화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결과값 또한 암호화되어 있으며 복호화 키를 소유한 사람만이 키를 사용하여 예측값을 알 수 있습니다. 동형암호 머신러닝의 최신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양한 기계학습의 동형암호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강력하고 많이 쓰이는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한 동형암호 연구,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시키는 메타러닝 분야에서의 동형암호, 트랜스포머 기반 기계 번역에서의 동형암호 연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Homomorphic Encryption System Statement Trends and Challenges에 따르면 기계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동형암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AWS의 데이터베이스인 DynamoDB에 사용되는 자바 플랫폼에서의 적용, 의료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의 적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전반적이며 간략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동형암호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과정 없이 컴퓨터로 수행 가능한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체계이며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대수 연산을 무한번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계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동형암호는 해킹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화 기술입니다. 이런 동형암호가 필요한 이유는 현존하는 데이터 보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양자 컴퓨터의 도래로 현존하는 암호 알고리즘들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실행됨에 따라 비식별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형암호를 사용해야 하며 동형암호를 통해 복호화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의료, 금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동형암호가 중요한 이유는 현존하는 문제점 보완 및 여러 분야에서의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형암호를 적용한 데이터 분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동형암호 연산을 활용한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 메타러닝, 기계 번역 등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아마존 웹 서비스, 의료 시스템 등의 적용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조한 자료들의 목록입니다. 오랜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